네, 일단 시장에는 투심이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좀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은 0.09% 오르면서 강보합권, S&P 500도 0.17%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성이 없어 보였지만 장중에는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그 이유를 유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확인하시죠. 마찬가지로 WTI와 브렌트유 모두 마감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내내 흘러나왔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야기, 분위기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가 오늘 95달러에서 102달러 선 안에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102달러에서 109달러 선 안에서 급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시장과 유가를 움직였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오늘 시장의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관련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유가도 증시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에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거부한다,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농축 우라늄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 사안이죠. 특히나 좀 트럼프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다소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다소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오후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측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서 합의 초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를 몇 시간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핵심 내용으로는 휴전의 추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의 보장, 단계적인 제재 완화 논의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소식에 오늘 유가는 급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증시도 초반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50분쯤에 다시 한번 경계감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국영 이란 TV를 통해서 행사장에서 한 연설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최종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재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로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3대 지수 상승권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지만 낙폭을 조금 키웠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휴전의 기대 그리고 경계감이 좀 끝까지 충돌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장 초반에 하락을 했던 것도 오후에 반등을 했던 것도 유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후반에 상승폭을 축소했던 것도 결국은 중동 뉴스가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해석해본다면요. 경제지표도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 이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결국 중동 헤드라인이 유가를 움직이면서 증시에 미치는 흐름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증시의 하방을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도 상당히 제한되는 분위기였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편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내놨죠. 상당히 잘 나왔지만 오늘은 숨고르기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양자 컴퓨팅 쪽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술주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 저희가 마켓 시그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는데 AI 투자 확대로의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죠. 그런데도 오늘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AI 단일 쏠림이 약화되는 흐름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는 하락세였습니다만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기술주 내부에서 좀 순환매 성격이 강화되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건 양자 컴퓨팅 테마가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 9곳에 20억 달러의 지원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IBM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분 투자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IBM을 비롯한 양자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시장은 AI 이후에 차세대 기술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와 시장의 해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글로벌엑스의 투자 전략 책임자인 스콧 할프스타인의 이야기인데요. 시장이 매우 강한 실적 시즌을 지나왔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 가능성까지 함께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AI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음 성장 테마를 탐색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고요.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좀 여전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높은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요. 대신에 양자 컴퓨팅, 인프라, 대형 플랫폼주 등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는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먼저 제조업 PMI와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둔화됐고요. 이 월마트도 소비자 부담 확대를 언급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월마트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종목 이야기로 전해드릴 거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경기는 버티지만 물가 부담과 소비 둔화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금리 부담을 남긴 가운데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은 오늘 경제 지표보다도 중동 뉴스 그리고 유가 움직임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CNBC 하프타임 리포트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투자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베스터가 될 거냐, 트레이더가 될 거냐 이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트레이더라면 간밤 증시가 재미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인베스터라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이게 괜찮구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지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1.7%대 하락. 상승과 하락을 사실 오고 갔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왔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은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트레이더라면은 아마 좀 실망을 하셨을 거고 인베스터라면은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 반도체 업종들 함께 살펴보시면은 마블 테크놀로지 0.7%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MD도 강보합권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투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나오는 노이즈 신경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보고 구조를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엣지 컴퓨터를 이원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젠슨 황 CEO는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같이 보시면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메타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M7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1.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쪽보다는 좀 방어주 쪽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맥도날드 1.4%대 상승 흐름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좀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2%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특징주들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실게요.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월마트가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월마트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소비자들의 요 지갑 상황이 2분기에는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다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자마자 1% 하락으로 바로 전환이 됐고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7%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은요. 유가가 기업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잘 가고 있는 것도 고유가의 피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JP모건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AI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어느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어느 쪽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느냐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완전히 반대 선상으로는 고유가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보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의 순위를 결정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앞서서 좀 많이 만나보셨죠. 양자 컴퓨터 쪽으로 미국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IBM이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30%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많은 서학개미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기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기업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스포티파이가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도 좋았고요. 유니버셜 뮤직과 함께 AI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실적 성장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CNBC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의견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유가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라는 의견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는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CNBC는 시황 마감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최근 시장을 딱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사실은 비현실적인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계속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놓는 굉장히 좋은 실적 이 두 개의 무게를 두고 함께 시장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